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제 이 시간 뉴스급 시간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까지 일어나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정말 궁금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도 오늘 보도 중에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약물 부작용 얘기인데 이거 조심히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복준 교수님. 사고 원인으로 이 한 달 전부터 복용한 피부과 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이 지인을 통해서도 이제 그 얘기가 들렸고 아마 한 30알 정도 중에서 15알 정도를 복용한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약에 대한 어떤 뭐 그 저 상표는 이름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게 아마 진정 효과가 있는 어떤 전문 의약품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 약의 약효는 불안이라든지 긴장 완화에 좀 쓰이고 또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데도 쓰이는데 다만 그 약물의 그 어떤 부작용은 상당히 졸리다는 거. 예. 뭐 이런 내용 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김주혁 씨가 그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운전 과정에서 어떤 졸림 현상 때문에 사고가 야기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는 있는 겁니다. 예, 오 박사님, 저희가 이 약물이 어디서 처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각에선 피부과다, 일각에선 정신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로 어디서 처방이 되는 약인가요? 이 약제는 주로 피부과에서 또는 뭐 일반 그 개업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고요. 예. 아주 흔히 쓰는 약제입니다. 더더욱이 약가도 대단히 낮아서 그 제약회사에다가 이걸 제발 폐기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안 생기게 정부가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희귀 약제입니다. 예. 희귀 약제라는 말이 좀 잘못됐고 약값이 너무 싸서 사실은 제약회사에서는 안 만들고 싶은 그런 약제예요. 경제적인 게 맞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흔히 우리가 쓰던 그런 약제 중에 하나고 대개는 이제 가려울 때 쓰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약제의 한 이제 작용 중에 하나가 진정작용이 약간 있는 거고. 예.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부과나 감기 걸렸을 때 먹은 약제들이 가끔 졸려지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졸음이 올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박사님 쭉 보셨을 때 저 약과 관련해서 혹시 부작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는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약제에 확인을 해보면 이 약제 가지고 그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는 아니어 보인다.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오 박사님, 전 또 궁금한 점이 이제 30알 정도를 처방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보통 피부과에 이제 두드러기가 나서 가면 한 3일에서 5일치 정도 처방을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30일치를 한꺼번에 처방해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가려울 때만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만성적으로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할 때는 매일 안 드셔도 뭐 가려울 때만 좀 이렇게 골라가며 드셔도 됩니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방을 했는지는 이제 뭐 병원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약물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이 약제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 처방과 사고를 연결시키는 건 아직 부자연스럽다. 저 네. 홍종성 기자님. 김주혁 씨가 사실은 연예계 생활하면서 이런 약품과 관련해서 어떤 본인이 지병이나 질병을 호소한 적은 없었잖아요. 네, 지병을 호소한 적도 없고요.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술도 안 마시는 배우고 저도 뭐 곁에서 본 적 있습니다만 다른 배우들 술 마실 때 기자들 술 마실 때 이렇게 음료수 먹고 있는 그리고 담배도 폈었지만 올해는 또 금연 노력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도 오늘 좀 궁금해서 오늘 오 박사님 나오신 줄 모르고 이제 다른 피부과에 나오기 전에 취재를 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하루만 해도 한 수만 알은 처방이 되고 있을 거다. 이게 약가가 낮다. 그리고 효과도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좀 얘기를 하고 그 운전 동영상을 나도 보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그 운전을 할 만큼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물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피부과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피부 관리 말고는 받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처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요 대목이 조금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알려진 이 A약품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이 누리꾼들이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 약물? 무슨 마약?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연상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듯합니다. 예, 오 박사님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고 당시 목격자가 김주혁 씨가 그 핸들을 부여잡은 채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네. 혹시나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 약을 먹고 갑자기 그런 강한 통증을 느낄 부작용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 약물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려면 다른 약물과 이제 같이 먹었다거나 또는 뭐 술을 먹었다거나 하면 이제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술도 안 드시고 그다음에 다른 약을 먹고 있다고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 약물 부작용설은 조금 가능성이 많이 낮은 것으로 여기 계신 뭐 전문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뉴스톱 제작진이 저 해당 피부과가 김주혁 씨 약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어렵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예, 같이 들어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일단 해당 피부과는 뭐 자세한 얘기는 회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얘기를 궁금증을 많이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홍정선 기자님. 김주혁 씨가 왜 로드 매니저 같이 이제 하는 매니저 없이 혼자 이렇게 운전을 그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면 했느냐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비보를 듣자마자 소속사에 이 문자를 했었어요. 왜 로드 매니저가 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김주혁 씨가 평상시에 좀 너무 주변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일정이 집에서 피부과 갔다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집부터 와서 나를 운전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에게 있어서 어떤 피부 관리든 만약에 가려움증이 있었다면 그거에 완화든 이게 일의 일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미안하지 않은데 내가 집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피부과에서 만나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저도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냥 동승만 하고 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 사건은 피했을 텐데 하는 건데 이게 약이 30알이 있고 거기 이름에 김주혁 하루 한 알씩 복용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15알이 남아있어요. 예. 이거는 보면 매일매일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게 좀 아껴가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보면 이때 뭐 지금 시간을 되돌리킬 수 없지만 그때 처음부터 로드 매니저가 집 앞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이제 앞으로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테지만 아무래도 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병원, 뭐 약물 제조해준 약사들 뭐 이렇게 다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하간 이 사건은 뭐 이 처벌이라든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뭐 따지기보다는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의 진상을 완전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사고 유발 원인은 조사할 수밖에 그러게요. 없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부검 결과하고 연동해가지고 이번에 더 나왔다는 약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판단은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오한진 박사님. 네. 부검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약물 부작용이 가능성이 무척 낮지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약물 부작용도요? 뭐 가능할 수 있죠.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중에 이제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약물 성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약물이 작용하는 조직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뭐 부검한 것들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장례식장에 이 사진, 김주혁 씨가 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 세 가지. 첫 번째,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오한진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두 번째도 궁금합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심근경색 궁금증인데요. 먼저 김주혁 씨 소속사의 얘기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평소 이제 김주혁 씨 건강은 어떠셨었나요?
무척 건강한 친구였고요. 알려진 대로 술은 한 방울도 못하는 친구고 최근에 또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병을 앓거나 아니면 따로 약을 복용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갑자기 이제 차 사고 영상을 보셨을 때 좀 납득이 안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부검을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 박사님 일단 육안으로 부검을 했을 때에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좀 이것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뭐 조금 낮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육안으로 봐서도 심근경색이 있을 때는 혈관이 한쪽이 완전히 막혀서 틀림없이 조직이 녹기 시작했거나 괴사가 일어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혈관이 얼만큼 막혔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부검을 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사건이 난 그 영상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약물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게 졸리다 그러면 부딪히고 나면 금방 깨잖아요. 사람이 금방 정신이 들어서 거기서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졸린 것도 아닌 게 저기 보면 저 조수석도 치고 운전석도 1차로 치고 저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게 네.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저건 졸음 운전이나 약물에 의해서 졸려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오 박사님 그런데 일각의 의료진에서는 뭐 부정맥이나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외부적인 증상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부검을 통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지점을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뭐 부정맥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는 조금은 이제 감지를 하고 있을지라도 일상생활에 별로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지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말한 이런 약물을 좀 과량으로 먹었다든지 또는 어떤 뭐 충격이 가해졌다든지 할 때 갑자기 더 심해져서 느닷없이 의식을 잃어서 저렇게 됐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부정맥 같은 것은 검사를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예. 사실은. 네. 이 김복준 교수, 예. 이 심근경색 말고도 뭐 가능성이 낮다고는 합니다만 교통사고 이제 경찰 일선에 계셨을 때 접해보셨을 때 어떤 케이스가 좀 제일 많던가요? 저 상황을 보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2015년 3월 2일경인가 창원에서 버스기사 한 분이 갑자기 운전 중에 쓰러진 거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혈당성 쇼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뇨 같은 건 뭐 평소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당뇨 없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2차 그 조직 검사를 통한 2차 부검 결과에서 만약에 심근경색은 1차에서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더라도 또 다른 심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약물 문제, 차라리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정확한 사고 원인 또 그에 따른 사망 원인을 좀 밝히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예, 오 박사님 아무래도 참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의혹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만약 내가 운전을 하다가 어디 심장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정신을 잃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은 대처 방법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심근경색이 심각하게 왔다. 그럴 때는 사실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막힌 게 조금이라도 풀려있거나 반대쪽에서 혈관이 돌아온다면 통증이 있으면서 병원을 갈 수 있고 응급차를 부를 수가 있지만 느닷없이 내게 완전히 그냥 막혀서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누군가가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하기 어려우니까 동영상이 그런 게 이제 한참 돌았는데요. 뭐가 있냐면 기침을 있는 힘껏 해라. 자기 스스로. 운전 중에 갑자기 이제 심장 쪽이 이상해지면 그러면 차를 세우고 기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안에서 기침을 정말 세게 하면 심장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침을 크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뭐 의식이 어느 정도 있고 정상적으로 아직 조금 몸이 있을 때 얘기지 느닷없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대처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 박사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근경색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어떤 컨디션이면 내가 병원을 가봐야 하나? 좀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우선은 생전 처음 느끼는 아픔. 상당히 생전 아픈가요? 처음 그럼요, 아프죠. 아파지고 생전 처음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심근경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용식 선생님도 뭐 그런 경험을 해본 경우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뭐 약물 부작용, 심근경색 뭐 둘 다 이렇게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얘기 참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2억짜리 SUV 고급차가 반파가 되느냐라는 데인데 먼저 사고 당시 목격담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와보니까 뭐 그리고 구조된 차오에서 절단하고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이 나는 줄 알고 그냥 소방차가 무지 많이 왔어요. 왔는데 불이 났냐고. 글쎄요, 목격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직접적인 사연은 큰 머리에 손상을 입었다, 두부 손상이다라고 했는데 저 정도면 얼마나 큰 사고로 봐야 됩니까? 엄청난 사고죠. 그 차가 저 정도로 찌그러지고 두부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쓰러졌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녀도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사고 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안전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나가서 부딪히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차가 앞쪽이 완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리창이 있는 쪽, 그 앞쪽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 두부를 타격을 해서 두부 손상이 온 거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굉장한 충격이다. 2억 원이 넘는 고급 SUV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차량의 안전도 이런 것들은 사실 차 가격이라는 안전도 고급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보고 그 차도 저도 탑승을 여러 번 해봤지만은 굉장히 단단한 차거든요. 보통 차끼리 부닥치게 되면은 차나 엔진룸이나 트렁크가 부닥치면서 밀려서 에너지를 분산해주고 2차 충격 탑승객의 안전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모든 에너지를 내가 다 받는 겁니다. 에너지를 분산 구조가 안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둥이라든지 이 벽면이라든지 이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차를 부닥치게 되면은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어떤 차든지 저 정도 충격이면 저 정도 피해는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김 교수님 차 의아한 게 경찰이 이 김주혁 씨 차의 블랙박스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 아마 이제 뭐 뜯어가지고 어차피 해체해서 그 안에 이제 그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과학수사팀하고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뭐 홍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요, 그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조금 저명인사, 연예인 같은 분들이 고의로 블랙박스를 잘 설치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동선을 좀 그 남한테 타인한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 혹은 그 차량 내에서 어떤 그 뭐 잦은 통화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 블랙박스가 어떤 경우는 뭐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래서 이제 김주혁 씨가 블랙박스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이 차량이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튼튼한 차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김주혁 씨한테 더 불행한 일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 이후만 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인 승용차 같으면 우측으로 그 5차선으로 돌진해가지고 도로하고 이 턱 사이에서 부딪히면 전도돼 버립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타고 넘어버렸어요. 이 차는. 타고 넘었고 그대로 직진한 상태에서 벽을 들이받고 저 아래로 이제 계단 아래로 떨어졌죠. 추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반 차량 같으면 119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해체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이건 골든타임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여 분이 걸렸어요. 해체해가지고 사람을 꺼내는데.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김주혁 씨의 차가 너무나 튼튼해가지고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고 그리고 해체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 결과적이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2억 원이 넘는 차인데도 이 자기 기록 장치 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이게 2016년 모델부터 의무화됐다 그래요. 근데 이 차는 2014년식이라서 또 그게 없고 예. 여러 가지로 블랙박스도 없고 자기 기록 장치도 없다 보니까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블랙박스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또 이 사건 수사하기도 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 교수님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쭉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나마 제일 저희도 느끼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좀 글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정신을 잃은 생각해요. 그 사고가 나는 순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신을 잃어서 그래서 운전이 그렇게 됐고 자기와 상관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정신을 잃게 됐을까? 그 사람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 때문인지 그걸 찾아야 사건을 해결하는 그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약물과 심근경색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죠. 그다음에 심근경색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는 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부정맥이라든지 또 다른 심장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인은 드러났지만 사고 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어제 김주혁 씨 빈소가 차려진 뒤에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심정이신지 곁에서 보셨을 때 네, 뭐 그걸 제가 감히 뭐 말을 빌어서 표현을 한다는 게 조금 외람된 표현일 것 같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계 가족은 형님이 와 계시고요. 나머지 친인척 분들은 지금 연락들을 하고 계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자친구로 알려주신 분도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홍 기자님 참 모든 게 조심스러운데 빈소가 차려지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 여자친구 이유영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12월에 이제 공식 열애를 인정한 이유영 씨인데 사실은 이제 빈소가 차려지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예능을 찍다가 바로 올라왔고 빈소가 차려지길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틀 동안 정말 지금 현재 이제 그 고인을 대신해서 상주로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분이 형님 한 분이잖아요. 그 옆에서 이영 씨가 이틀째 손님을 맡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있고요. 네.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도 제일 먼저 왔다는데 김주혁 씨의 인연이 좀 어떤지요? 일단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후배고요. 지금 그 최민식 씨가 영화 침묵, 뭐 시사회라든가 이런 언론 홍보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정해진 일정은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후배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조문을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운 모습이었고요. 네네. 지금 보면 배우 손현주 씨 그리고 배우 이경영 씨도 한 걸음에 또 이제 후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최민식 씨의 모습 지금 화면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어제죠. 그 송송 커플 결혼식이 있었어요. 차태현 씨가 이미 그 결혼식에 등장할 때부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같이 1박 2일을 한 이 이제 형에 대한 아주 그리움이 보였는데 결혼식이 끝나고는 빈소에 가서 자정이 넘도록 마치 상주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계속 그렇게 조문객들을 맞이했고요. 현빈 씨도 마찬가지로 결혼식 갔다가 공조 영화 함께 했었죠. 그리고 이제 창궐이라는 영화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한 회차만 찍었어요. 현빈이랑 김주혁 씨가. 그래서 또 현빈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습을 보였네요. 근데 좀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화면에 좀 잡혔었으니까 과거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김지수 씨가 또 묵묵히 또
이 장례식장을 지켜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뭐 김질수 씨와는 굉장히 좋은 친구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또 2005년이었죠. 김무생 씨의 선친인 이제 이 부친인 김무생 씨가 그 타계했을 때 그때는 뭐 정말 그 옆을 빈소를 오랫동안 지켰었고 지금 아무리 헤어졌다 그래도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그렇게 저렇게 지금 보듯이 아주 퉁퉁 부을 정도로 또 오열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일 발인이니까 아마 동네 연예인들의 조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고 김주혁 씨는 떠났지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쉽게 보내지기는 뭐 저희도 힘들 것 같습니다. 고인이 불렀던 이 노래처럼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네, 정말 너무 황망한 사고여서 팬들도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큰데 그 사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편지들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을 때 그 사고 장소에다가 어떤 뭐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네, 애도의 마음을 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구태형이라는 게 1박 2일에서의 별명이에요. 늘 변함없이 후배들을 챙기는 형이나 삼촌 같은 모습인데 이 글씨 보시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러게요. 제가 향초 하나 사다 놓을 돈은 없지만 하면서 마음을 지금 저 자리에 놓고 간 거예요. 영면을 빌고 네, 그런 고이 잠드소서 하는 마음을, 사랑을 담은 건데,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속사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어요. 우리도 조문하고 싶다. 근데 그래서 원래는 소속사에서 야산병원 한 켠에다가 이 이제 시민들이, 팬들이 조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은 지금, 그냥, 현재까지는 이제 연예인들이 조문했던 같은 빈소를 개방해서 팬들도 조문하도록 했고요. 대신 이제 그 언론에 대한 그 취재진을 막는 그 원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고인과 또 어떤 조문하려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버지 김무생 씨는 2005년에 타계하셨고 어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서 이제 친형이 홀로 상주인 것도 참 저희 마음이 좀 그렇네요. 참 안 좋고요. 김주혁 씨가 마음이 사실 참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잘 먹지도 못하고 뭘 해먹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형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요즘 연기도 다 잘 되고 영화도 잘 되고 상도 받고 연인과도 잘 지내고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리나 했는데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많다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의 모습도 같이 뭐 드라마 활동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전도연 씨, 뭐 강호동 씨, 네, 뭐 이시연 씨, 굉장히 많은 나무 액터스 소속사의 뭐 그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1박 2일 함께 했던 사람들, 드라마 아르곤 했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발길이 이어지냐면 그 예능도 했고 드라마도 했고 영화도 했지만 워낙에 누구나 볼 때 참 사람이 올곧다, 다르다 그런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 또 이 고인에 대한 죽음도 더 애도가 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진 교수님과 홍종성 기자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제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요. 저희들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 박사님 일단 육안으로 부검을 했을 때에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좀 이것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뭐 조금 낮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도 심근경색이 있을 때는 혈관이 한쪽이 완전히 막혀서 틀림없이 조직이 녹기 시작했거나 괴사가 일어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혈관이 얼만큼 막혔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부검을 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사건이 난 그 영상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약물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게 졸리다 그러면 부딪히고 나면 금방 깨잖아요. 사람이 금방 정신이 들어서 거기서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졸린 것도 아닌 게 저기 보면 저 조수석도 치고 운전석도 1차로 치고 저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게 네.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저건 졸음 운전이나 약물에 의해서 졸려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오 박사님 그런데 일각의 의료진에서는 뭐 부정맥이나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외부적인 증상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부검을 통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지점을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뭐 부정맥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는 조금은 이제 감지를 하고 있을지라도 일상생활에 별로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지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말한 이런 약물을 좀 과량으로 먹었다든지 또는 어떤 뭐 충격이 가해졌다든지 할 때 갑자기 더 심해져서 느닷없이 의식을 잃어서 저렇게 됐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부정맥 같은 것은 검사를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예. 사실은. 네. 이 김복준 교수님, 이 심근경색 말고도 뭐 가능성이 낮다고는 합니다만 교통사고 이제 경찰 일선에 계셨을 때 접해보셨을 때 어떤 케이스가 좀 제일 많던가요? 저 상황을 보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2015년 3월 2일경인가 창원에서 버스기사 한 분이 갑자기 운전 중에 쓰러진 거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혈당성 쇼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의식을 상실한 세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이 누리꾼들이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 약물? 무슨 마약?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연상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듯합니다. 예, 오 박사님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고 당시 목격자가 김주혁 씨가 그 핸들을 부여잡은 채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네. 혹시나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 약을 먹고 갑자기 그런 강한 통증을 느낄 부작용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 약물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려면 다른 약물과 이제 같이 먹었다거나 또는 뭐 술을 먹었다거나 하면 이제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술도 안 드시고 그다음에 다른 약을 먹고 있다고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 약물 부작용설은 조금 가능성이 많이 낮은 것으로 여기 계신 뭐 전문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톱 제작진이 저 해당 피부과가 김주혁 씨 약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어렵게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예, 같이 들어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일단 해당 피부과는 뭐 자세한 얘기는 회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얘기를 궁금증을 많이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홍종선 기자님. 김주혁 씨가 왜 로드 매니저 같이 이제 하는 매니저 없이 혼자 이렇게 운전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면 했느냐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비보를 듣자마자 소속사에 이 문자를 했었어요. 왜 로드 매니저가 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김주혁 씨가 평상시에 좀 너무 주변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일정이 집에서 피부과 갔다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집부터 와서 나를 운전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에게 있어서 어떤 피부 관리든 만약에 가려움증이 있었다면 그거에 완화든 이게 일의 일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미안하지 않은데 내가 집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피부과에서 만나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저도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냥 동승만 하고 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 사건은 피했을 텐데 하는 건데, 이게 약이 30알이 있고 거기 이름에 김주혁, 하루 한 알씩 복용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15알이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제 이 시간 뉴스급 시간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까지 일어나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정말 궁금한 3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도 오늘 보도 중에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약물 부작용 얘기인데 이거 조심히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복준 교수님. 예. 사고 원인으로 이 한 달 전부터 복용한 이 피부과 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이 지인을 통해서도 이제 그 얘기가 들렸고 아마 한 30알 정도 중에서 15알 정도를 복용한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약에 대한 어떤 뭐 그 저 상표는 이름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게 아마 진정 효과가 있는 어떤 전문 의약품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 약의 뭐 약효는 뭐 불안이라든지 긴장 완화에 좀 쓰이고 또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데도 쓰이는데 다만 그 약물의 그 어떤 부작용은 상당히 어떤 졸리다는 거. 예. 뭐 이런 내용 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김주혁 씨가 그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운전 과정에서 어떤 졸림 현상 때문에 사고가 야기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는 있는 겁니다. 예, 오 박사님, 저희가 이 약물이 어디서 처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각에선 피부과다, 일각에선 정신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로 어디서 처방이 되는 약인가요? 이 약제는 주로 피부과에서 또는 뭐 일반 그 개업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고요. 예. 아주 흔히 쓰는 약제입니다. 더더욱이 약가도 대단히 낮아서 그 제약회사에다가 이걸 제발 폐기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안 생기게 정부가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희귀 약제입니다. 예. 희귀 약제라는 말이 좀 잘못됐고 약값이 너무 싸서 사실은 제약회사에서는 안 만들고 싶은 그런 약제예요. 경제적인 게 맞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흔히 우리가 쓰던 그런 약제 중에 하나고 대개는 이제 가려울 때 쓰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약제의 한 이제 작용 중에 하나가 진정작용이 약간 있는 거고. 예.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부과나 감기 걸렸을 때 먹은 약제들. 예. 이거는 보면 매일매일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아껴가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보면 이때 뭐 지금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지만 그때 처음부터 로드 매니저가 집 앞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이제 앞으로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테지만 아무래도 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병원, 뭐 약물 제조해준 약사들 뭐 이렇게 다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하간 이 사건은 뭐 이 처벌이라든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뭐 따지기보다는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의 진상을 완전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사고 유발 원인은 조사할 수밖에 그러게요. 없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부검 결과하고 연동해가지고 뭐 이번에 나왔다는 약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판단은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오한진 박사님. 네. 부검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약물 부작용이 가능성이 무척 낮지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약물 부작용도요? 뭐 가능할 수 있죠.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중에 이제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약물 성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약물이 작용하는 조직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뭐 부검한 것들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장례식장에 이 사진, 김주혁 씨가 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 세 가지 첫 번째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오한진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두 번째도 궁금합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심근경색 궁금증인데요. 먼저 김주혁 씨 소속사의 얘기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평소 이제 김주혁 씨 건강은 어떠셨었나요? 무척 건강한 친구였고요. 알려진 대로 술은 한 방울도 못하는 친구고 최근에 또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병을 앓거나 아니면 따로 약을 복용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갑자기 이제 차 사고 영상을 보셨을 때 좀 납득이 안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부검을 실시를 했고 가끔 졸려지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졸음이 올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박사님 쭉 보셨을 때 저 약과 관련해서 혹시 부작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는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약제의 확인을 해보면 이 약제 가지고 그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는 아니어 보인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오 박사님, 전 또 궁금한 점이 이제 30알 정도를 처방을 받았는데 저희가 보통 피부과에 이제 두드러기가 나서 가면 한 3일에서 5일치 정도 처방을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30일치를 한꺼번에 처방해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가려울 때만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성적으로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할 때는 매일 안 드셔도 뭐 가려울 때만 좀 이렇게 골라가며 드셔도 됩니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방을 했는지는 이제 뭐 병원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약물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약제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 처방과 사고를 연결시키는 건 아직 부자연스럽다. 저 홍종성 기자님. 김주혁 씨가 사실은 연예계 생활하면서 이런 약품과 관련해서 어떤 본인이 지병이나 질병을 호소한 적은 없었잖아요. 네, 지병을 호소한 적도 없고요.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술도 안 마시는 배우고, 저도 뭐 곁에서 본 적 있습니다만 다른 배우들 술 마실 때, 기자들 술 마실 때 이렇게 음료수 먹고 있는, 그리고 담배도 폈었지만 올해는 또 금연 노력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도 오늘 좀 궁금해서 오늘 오 박사님 나오신 줄 모르고 이제 다른 피부과에 나오기 전에 취재를 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늘 하루만 해도 한 수만 알은 처방이 되고 있을 거다. 이게 약가가 낮다. 그리고 효과도 뭐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좀 얘기를 하고 그 운전 동영상을 나도 보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그 운전을 할 만큼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물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피부과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피부 관리 말고는 받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처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요 대목이 조금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알려진 이 A약품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